여성쌤, 네. 대박 물건 발견했습니다. 진짜요? 강동구인데 네. 재개발에 신통기획에 대지권이 무려 22평이에요. 아, 진짜요? 거의 다 온 건가요? 네, 다 왔습니다. 거의 뭐 다 와서 오르막길이 조금 있네요. 네, 어쨌든 우리 강 PD님이 골라온 물건이니까 우리 또 강 PD님 물건을 요즘 잘 골라요. 강동구라는 포인트. 강동구 아파트 요즘 핫하잖아요. 핫하죠. 여기 신축 아파트 올라가면 그래도 최소 한 18억, 20억은 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왔는데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네요. 여기에요. 진짜 오래되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1980년대 지어졌어요. 그럼 45년 진짜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재개발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아요? 문제는 없죠. 근데 지금 당장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내 투자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어떤 재개발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기 현수막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요. 천호 3-1 구역이네요. 대박이죠. 이게 아마 강동역에서 지금 가깝죠? 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동역에서 네이버 지도로 한 14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성인 남성이 걸으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뭐 완전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뭐 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으로서 좋은 동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분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위치 자체는 좋고, 근데 현재 진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4년 1월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제 선정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정비 계획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 진행상을 쭉 보면 선정이 되고 계획안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 고시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거의 극초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난 물건을 보는 게 좋긴 해요. 극초기는 약간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신속통합 기획이 굉장히 좋은 게 우리 선정이 되고 지정 고시까지의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그쵸. 보통 요즘 2년 정도면 되더라고요. 예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걸렸거든요. 네. 그럼 24년 1월에 선정이 됐으니까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게 3-1 구역이어서 보니 3-2, 3-3 구역이랑 통합 재개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3-2, 3-3 구역은 지금 어때요? 3-2는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네. 사실 시공사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그럼 거의 다 온 거예요.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면 사업시행 인가 받고 이제 관처 받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3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또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선정 중에 있어요. 보니 3-2랑 3-3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 봐서는 3-1이 좀 늦게 진행되긴 했지만 이게 따로 놀진 않고 통합 재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그리고 3-2, 3-3이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네. 극초기 단계여서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그래서 3-1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동역이잖아요. 네. 강동역은 이제 5호선을 탈 수 있죠. 한 정거장만 가면 둔천동역이 있죠. 네네. 거기 뭐가 있죠? 올림픽파크 포레원.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원이랑 거의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우리 5호선을 타면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30-40분이면 다 갈 수 있고요. 강남도 가까워요. 그쵸? 여기 두 정거장 타면 9호선 갈아타니까 네. 30분 안에 다 가는 거죠.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중요한 거는 입지. 네. 네, 입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땅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진짜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괜찮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좀 살펴보고요. 극초기 단계여서 우리가 지금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보유할 만한 컨디션은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건이 우리가 4동이었나요? 네, 4동 102호입니다. 네. 와, 이게 지금 2층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대지권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 4동 라카로 좀 칠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뒷부분 살짝 불법 건축물이 보이고요. 나무도 심겨져 있고 주차는 상당히 좀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차 어디로 나가죠?
1층이고 제 경매 정보지 보니까 지하까지 좀 포함이네요. 아, 네, 맞아요. 지하까지. 신기하네요. 지하 개별 창고가 좀 있나 봐요. 아, D동에 102호네요. 아, 4동 D동을 그냥 혼합해서 사용을 하나 봐요. 아, 102호고 와, 이거 계단들 보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그때 어떤 건축 기술들이 묻어나 있는 양식이에요. 아, 이 창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열리지도 않아요. 예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이 닫고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PV 샤시를 요즘 바꾸는 추세고 옥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네요. 네. 자, 우리 물건을 좀 살펴보는 중에 갑자기 점유자분께서 나오셨어요. 대화를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불편해 하셔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단 물건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긴 했어요. 우리 남서향이었고 1층이었지만 창고도 포함되어 있는 1층입니다. 그리고 1층 자체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17평밖에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방 3개 구조이고요. 내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현재 점유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권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유자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소유자가 살고 있나요? 네. 그래도 살펴봐야죠. 경매 정보지를 보면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주택이었겠죠. 대지권이 22평이 넘어요. 근데 이제 건물 면적은 17.8평, 그리고 감정가는 5억 6,500에 나왔고 한 번 유찰돼서 4억 5,200만 원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면요. 2016년 8월 5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근데 등기사항을 보니까요.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다릅니다. 소유자가 해당 경매 물건을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일종의 보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아, 근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살고 있어야겠죠? 네. 저는 끝까지 확인합니다. 제가 전입세대 열람서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봤더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2002년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어떤 판단이 서야 됩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그쵸. 왜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8월 15일이었고요. 네.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002년에 전입을 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현황 조사서 보니까 현장 방문 조사할 때 만난 전 땡땡님이 나와요. 이분이 누군지 봤더니 채무자 이 땡땡님의 배우자로 나옵니다. 아, 배우자요? 예, 예. 그래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현재 전입되어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전입신고하면 우리 남편분의 이름으로 전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엄마랑 딸이 있어요. 엄마가 소유자, 딸이 지금 채무자인 거예요. 아. 그래서 딸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준 거겠죠. 그리고 이 집에 딸하고 사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어머니,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주의할 게 있죠. 왜냐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한 거지만 전혀 다른 3자일 수도 있어요. 네. 딸이 아니라 그냥 제3자고 제3자의 남편이 전입되어서 해당 채무자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럼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야죠. 아까 점유자 나왔을 때 우리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대화를 거부하셨죠. 그런데 그냥 입찰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입찰 들어갔는데 진짜로 지금 살고 계신 전 땡땡님이 진짜로 임대차 계약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조사된 임대차 내용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불허가 신청. 불허가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일단 입찰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쵸. 안전하죠. 네. 저희는 아까 이제 카메라 때문에 대화를 미처 못하긴 했지만 네. 다른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대화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처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물건을 볼 때 우리 경매 정보지 보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강 PD님 아시겠어요? 네. 아, 이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꼭 봐야 되네요. 네, 꼭 봐야 되죠. 어.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서류를 발급을 해서 전입세대 열람서 정도는 우리 돈 아끼지 말고요. 500원이잖아요. 네. 보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건 살펴봤고요. 이제 이 물건 우리가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해야죠. 보유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시세 차익 빨리 노리려고 바로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럼 이 물건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지 매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도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들려서 실제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인지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 시세 파악을 좀 해봐야겠죠. 해야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부동산 가는 길에 제가 시세를 좀 보면서 가면요. 오시기 전에 조사 한번 해보셨죠? 네. 거래량이 없네요. 매물도 없어요, 여기. 아, 해당 연립 빌라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그러면 2020년 8월이거든요. 그때 1층이 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재개발로 선정이 되기 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호가가 올라갔겠죠. 네. 그때보다는 비싸고 그다음에 주변 보니까 24년도에 그나마 거래가 된 게 2개가 있더라고요. 24년 11월에 91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34년 된 구축 빌라 2층 17평이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4년 10월 22년에 지어진 3년 된 또 신축 빌라 이거는 근데 8평이에요. 5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신속통합기획이 24년 1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우리가 재개발 구역 돌아다니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신속통합기획 선정되기 전에 거래가 돼요. 아. 그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신통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잖아요.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실거주 해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내놓는 사람들도 이제 호가가 붙으니까 잘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물건은 사실 선정되기 전에 들어가야 물건을 구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일반 거래로 산다라고 하면 저렴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과거의 가격으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 있죠. 그게 경매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는 어때요? 실거주하지 않아도 그리고 주택수가 많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자체에서 허가해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법원. 매각 허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매물도 봐야 되는데 부동산 한번 늘려보시죠. 네. 네, 이쪽인가요? 여긴가 보네요. 네. 와, 지금 부동산에서 현재 이 3-1 구역에 나와 있는 매물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빌라를 좀 소개를 해줘서 지금 와봤는데 보니까 우리 경매 나온 물건 바로 옆에 있는 빌라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986년도에 지어져서 40년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경매 물건하고 5년 차이 나는 거죠. 네. 45년, 40년. 40대 지냈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나이대는. 네. 그리고 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신축 빌라 나와 있더라고, 3년 된 거. 이 개강빌 같은 경우에는 3층이고 15평이 6억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축 빌라 4년 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대지 지분이 5.8평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3룸이 6억 1,500에 나왔어요. 비싸죠. 네. 그리고 3-2, 3-3 구역도 물건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유일하게 그냥 하나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빌라, 그건 7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3-1, 3-2, 3-3 통틀어서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우리는 시세를 정해야 되니까 까다롭긴 하지만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네, 너무 정보가 많이 있고 너무 거래량도 활발하고 하면 이 시세가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나 와서 조사하고 누구나 쉽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조사된 사람만 우리가 입찰해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매도가 여쭤봤더니 사장님들 답변 못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거래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매도 한다라고 하면 매도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재개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 움직여요? 지정되기 선정되기 전에 네. 초기에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 보통 투자금 한 2억 정도 가지고 움직여요. 갭 2억을 맞출 수 있으면 들어오는데 이거 2억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전세 좀 알아봤지만 네. 이거 수리 아무리 깨끗해도 2억 정도 받을 거래요. 우리가 이거 얼마에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4억 후반대?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썼다, 5억에 네. 낙찰 받는다. 그럼 이래저래 수리해야 되잖아요. 취등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쵸. 한 4천은 들어요.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전세 맞추려면. 그러면 5억 4천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2억밖에 전세 못 맞추면 우리한테 필요한 자금은 3억 4천이에요. 그럼 갭이 3억 4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또 매도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한테 마진도 필요하잖아요. 네. 물론 요즘 실거주 하지 않아도 무주택자 아니어도 임대사업자로 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매도할 때는 갭은 4억은 되는 거잖아요. 내 물건 사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사람이 붙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갭이 3억 4천, 내 투자금이 3억 4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들어가서 몸빵하면 괜찮긴 하는데 몸빵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빌라라서 그래서 우리가 갭을 맞추면 3억 4천인데 3억 4천이면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의 선택지도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기 단계예요.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갭을 생각하고 들어갈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가 아닐까라는 판단은 섭니다. 아, 그러면은 안 좋은 건가요?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5억이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유찰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내 투자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물건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저는 강동역 앞에 레미안 팰리스가 초등학교가 먼 게 단점인데 여기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네. 나한테 맞는 물건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45년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있죠. 있죠. 22평이라는 대지권, 그리고 강동구라는 프리미엄, 초품화까지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 아파트입니다. 이거 충분히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억은 가죠. 20억은 갑니다. 그래서 내 현금으로 내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은 아파트보다 재개발 쪽에 우리가 돈을 묻어놔야 돈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의 진행 단계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금, 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내 투자금에 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면밀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신 다음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묻어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투자한다라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또 멘토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물건을 봐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기준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네, 우리 물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하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길 권장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근데 내 상황을 봐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방향 상담 계속하고 있죠. 네. 제가 최대한 좋은 물건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저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 강 PD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아, 네. 가시죠. 네.